자, 오늘도 한번 해봅시다. 지난 시간에 이제 군의 기본 성질, 우리가 군이라는 수학적 구조 하고 있잖아요. 그것의 기본 성질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군의 경우에는 소거법을 만족한다. 소거법. 두 번째는 1차 방정식의 근은 항상 유일하게 존재한다. 한 개 존재한다. 하는 사실과 세 번째가 이거 중요합니다. 항등은 반드시 유일하게 한 개만 있다. 항등원은. 그리고 가원소에 대해 여건도 유일하게 한 개 있다. 이런 이야기를 알려줬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A 곱하기 B의 여건은 B 여건 곱하기 A 여건이다. 순서 잘 보시고 순서가 바뀝니다. 그죠? 이 사실 네 가지의 기본 정리를 성질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여러분들 네 개 원소를 가지는 군은 어떠한 종류가 있는가를 알아봤습니다. 하는 방법들 다 있겠을 거고, 결론적으로는 네 개 원소를 가지는 군은 하나는 G4의 동형인 그러한 군과 하나는 G2 데카르트급 G2 거기다가 연산 더하기 증거 이것의 군과 동행이 되어지는 두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물론 두 개 다 교환법칙, 가한 교환법칙을 만족을 합니다. 자, 이런 사실을 항상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에 새로운 과목을 듣기 위해서는 새로운 분야, 새로운 절을 듣기 위해서는 그 전에 했던 거를 뭐 내용은 자세히 몰라도 그것에 대한 팩터들, 테마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익히면서 수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부분군에 대해서 이제 군이 있으면 수학적 구조에 군이 있으면 그것의 부분군, 집합이 있으면 부분집합이 있다 그랬죠. 그럼 부분군이란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부분집합 중에서 군이 되는 거. 이게 바로 부분군이다. 그죠? 부분집합이라고 해서 다 군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떠할 때에 부분군이 되어질까? 말은 부분집합 중에서 군이 되는 것이 부분군인데, 그러면 그것을 나올 때마다 거기 군인가를 결합법칙 만족하느냐, 항등원 있느냐, 여건 있느냐를 다 알아봐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는 추학해서 더 간단한 방법으로 알아보는 방법을 또 제시하게 되어집니다. 일단 오늘은 부분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벚꽃입니다. 우리 학교에 벚꽃이 만개하는 날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교정이 아름답습니다. 그죠? 빨리 학교에 가고 싶습니다. 자, 선생님들 역시 여러분들한테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군을 하기 전에 몇 가지 기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연산이라고 하였잖아요. 연산에 대하여 기호를 쓰는데 기호는 기호일 뿐입니다. 기호는 기호일 뿐이다. 기호에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하는 기호대로 하면 됩니다. 나는 이 연산은 이런 기호를 쓰겠다. 나는 이 연산을 기호를 세모를 쓰겠다. 스타를 쓰겠다. 어떤 사람은 재밌게 한다고 이런 해골 바가지를 쓰겠다. 백글 단위입니다. 이런 것을 연산의 기호로 사용하겠다. 이런 것을 어느 것을 사용해도 좋은데 수학이 뭡니까? 간단하고 편리하고 그리고 알아보기 쉽게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쉬운 게 뭐겠어요? 여러분이 일상생활에 수에서 쓰고 있는 더하기, 곱하기란 이 기호가 제일 쉬울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기호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또 A 곱하기 B라는 기호를 나올 때마다 쓰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 기호를 아예 안 쓰겠다. 무슨 말이냐면 AB라고 적겠다. 이래 적어도 여러분들이 약속이니까 나는 이렇게 약속했다
라고 하면은 그 약속을 따르면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그리고 항등원의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는 덧셈인 경우에는 0이라는 것을 쓰기도 하고, 또 곱셈에 대해서는 1이라는 것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때에 있어서 문자로 2를 사용하기도 하고 U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문제마다 무엇을 기호를 사용하는다라는 것을 약속을 한 다음에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에서는 주로 이를 많이 씁니다. 항등원의 경우에는 이를 많이 쓴다. 여건의 경우에는 곱셈, 자, 연산이 곱셈 기호를 사용했을 때는 바로 이러한 것으로 여건을 나타내고, 덧셈 기호, 더하기 기호를 사용했을 때는 이런 기호를 사용한다. 일반적인 약속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특별한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을 읽을 때 이걸 어떻게 읽겠어요? 마이너스 A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A의 여건이라고 읽기를 바랍니다. 영어로는 the inverse of A. 그래서 바로 A의 여건이라고 읽고, 이것도 마찬가지 A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읽지 않고 A의 여건이라고 읽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A 여건을 이러한 기호를 사용하겠다. 덧셈 연산을 덧셈 기호를 사용한다면 이런 기호를 사용하겠다 약속을 하고, 또 여기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바로 A 더하기 A 플러스 A, 이것의 경우를 나올 때마다 이래 연속해서 적기가 귀찮지요.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3A, 3 times A, 다시 말해 이 3이란 것은 원수가 아니에요. 정수 3입니다. A를 읽을 때 A를 3번 더했다. A를 3번 연산했다. 만약 A 곱하기 A 곱하기 A 했을 때는 이렇게 적기로 약속을 하자. 이것을 읽을 때 A의 3승이라 하지 않고 A를 3번 연산했다. 3번 곱했다. 이렇게 읽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여기에서도 보면은, 자, 앞에서 알고 있죠? 이거 곱하기, 이것의 뜻이 뭡니까? 비연산 C를 했을 때 값이 A다. 여기 값이 A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 자, 여기에서 A는 또 뭐냐? 여기서 A는 뭐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A는 A의 A, B, C. 여기에도 그래서 이것은 자항등원, A는 A, A, B, B, C, C니까 우항등원. 자항등원, 우항등원 다 되니까 A를 두고서 항등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겠죠?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을 익혀 나가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느 기호가 사용하기 편할까? 아기가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편한 기호를 사용하면 됩니다. 약속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편한 대로 나는 이 기호를 사용했다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됩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 정의입니다. G의 이수, 이 군의 집합의 이수는 원소의 개수를 이야기한대. 원소의 개수. 그리고 이렇게 적기도 하고, 또 어떤 책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적기도 하고, 어느 책에 따라서는 이렇게 적기도 하고, 뭐 기호 부호는 그때 책마다에 적는 거에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호는 여기에서는 이렇게 사용한다 알고 있으면 되겠다. 여기에서는 이제 이수를 이렇게 사용하겠다 알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어진 이러한 것의 이 군입니다. 이것의 이수는 얼마냐? 이수 얼마입니까? 원소의 개수가 4죠. 4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두고서 우리는 농도라고 카디널리티 집합론에서 들어봤죠. 농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다. 이수라는 것을 나중에 또 배우게 됩니다만은 이수라는 것은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한다. 집합적으로 사용할 때는 여기 말에는 원소의 개수를 이야기하고, 원소에 대한 이수, 원소의 이수라고 할 때는 뭐를 이야기하냐? 군에 있어서 원소 이수라고 하면은 A를 몇 번 연산합니다. 몇 번 연산해가지고
항등원이 되게 하는 가장 작은 횟수. 이거 6번 했더니 2 됐다. 6번 만에 2 됐다 하면 원소 A의 이수는 6이다 라고 적습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이수란 말을 두 군데 사용하는데 집합적으로 집합의 이수라고 할 때는 원소의 개수를 이야기하고 원소의 이수라고 할 때는 그 원소를 몇 번 연산해가 항등원이 되게 하는 가장 작은 횟수를 우리는 이수라고 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등 기호는 똑같이 이렇게 적겠다. 자, 이제 부분군 이야기 합시다. 아까 이야기했죠. 부분군이란 것은 뭐냐? 기호로는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요 기호를 사용합니다. 부분군은 뭐냐? 부분집합 중에서 뭐 되는 거? 군이 되는 거. 부분집합 중에서 군이 되는 것을 부분군이라 한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되겠습니까? 부분군.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중고등학교 책에도 나와요. 그래서 부분군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수를 다룰 때는 덧셈과 뺄셈에 닫혀 있는 부분집합을 우리는 부분군이다. 그래서 중고등학교에서는 덧셈과 뺄셈에 닫혀 있는 집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군이라는 말을 안 쓰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 기억하시고. 자, 마찬가지로 집합에서도 우리가 집합하면은 집합에 있어서도 우리가 진부분 집합이란 말 들어봤죠? 집합. 다음에 비진부분 집합. 진부분 집합 아닌 거. 진부분 집합 아닌 거는 뭐밖에 없습니까? 자기 자신이죠. A라는 집합이 있으면 진부분 집합은 A를 말합니다. 진부분 집합은 완전히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군 이야기할 때 항등원으로만 딱 이루어진 군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명한 군이다. 출비할 자명한 부분군 라고 이야기를 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이름은. 자, 이렇게 해서 부분군 정의를 했습니다. 어떤 게 여기서 보면은, 자, 이 군의 경우에 봅시다. 여기에 연산은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딱 되면 여기에 이 항등원 되어지면은 이것은 G2하고 동형이다. 그런 사실. 항상 4개 원소를 가진 경우는 두 가지죠. 하나가 G4의 동형이든가 아니면 여기에 동형인데 여기에 보세요. A 곱하기 A 항등원, B 곱하기 B 항등원, C 곱하기 C 항등원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는 바로 G2다. 그래서 이것의 부분군의 개수는 몇 개냐? 자, 이 부분군의 개수 하면은 여기 부분군 개수 몇 개? 보면은 2의 4승이니까 16개의 부분군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해서 1개짜리 없는 거, 공집합 1개, 2개짜리는 A, B, C, E는 다 끝났습니다. 다음에 A, B, C, A 끝났습니다. 다음에 B, C. 자, 그래서 몇 개입니까? 다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16개의 부분집합이 있어요. 이 부분집합 중에서 군이 되는 거. 군이 되어지려면 항상 항등원이 있어야 되겠죠? 항등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항등원이 있는 부분군을 우선 부분집합을 찾습니다. 이거 하나. 여기도 항등원이 있고, 여기도 항등원이 있고, 여기도 항등원이 있고, 이래 있습니다. 딴 건 없습니다. 이거 항등원이 있습니다. 항등원이 있습니다. 항등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없습니다. 이것들은 일단은 아웃이에요. 그렇죠? 아웃이고, 자, 이것 중에서 이제 항등원이 있고, 각 원소가 이제 군이 되어지려면은 연산이 성립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닫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닫혀 있어야 된다. 닫혀 있는 것은 어떤 거냐? 여기에 들어가는 원소를 2개 곱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이 그 속에 다시 말하면 EAB라고 되어 있으면은 항등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A 곱하기 B를 하면 A 곱하기 B 하면 뭐죠? 여기서 A 곱하기 B 하면 C죠. 자, C입니다. C가 이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속에 없죠. 그러면 이것은 이 집합은 닫혀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군이 되려면 연산이 성립해야 되잖아요. 연산이 성립하려고 그러면 항상 계산했는 결과가 그 집합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 집합 속에 있어야 한다는 그것이 바로 그 집합이 닫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거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바로 군이 될 수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A 곱하기 C 하면 B인데 없잖아요. B 곱하기 C 하면 A인데 없잖아요. 아, 3개짜리는 없고. 이거는 뭡니까? E하고 A 하면 A 곱하기 A 하면 E잖아요. 아, 이거는 되겠구나. 닫혀 있잖아요. 이 B 곱하기 B 곱하기 B 하면 E잖아요. 아, 이것도 되겠구나. E 곱하기 C 이것도 되겠구나. 다음에 이것도 되게, 이건 전체는 항상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러한 4개의, 이러한 4개의 부분군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이런 것을 두고서 자명한 부분군, 항등원으로만 이루어진 거, 그리고 전체 다를 두고서 비진 부분군, 진 부분군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3개는 진 비분군. 이것을 앉아 포항관계로 그려보면 이러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바로 이러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 이렇게 그어주면 이러한 그림을 제일 밑에 E고, 다음에 여기에 EA고, EB고, EC고, 여기에 EABC. 이러한 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이게 바로 라디스 격자도입니다. 분근계수가 5 정도 나온다. 여기에 나온 걸 지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 그리나죠?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예를 한번 들어보자. 그럼 여기에 보면 요거 UN 하는 게 자꾸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기 있는 UN이 뭐였습니까? 바로 이러한 원의 복소수 평면이다. 복소 평면. 여기는 I축이고 여기는 시수축입니다. 여기는 허수축. 자, 여기에서 원이 있으면은 UN이라는 것은 이것을 N으로 등분한다 그랬죠. 여기에 약했는 U4라는 것은 뭐냐? 이것을 이 원을 4등분하는 거예요. 4등분하면 요점이 나옵니다. 요점으로 이루어진, 저기 있는 요점으로 이루어진 집합, 이 U4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요점은 뭐냐? 요점은 1이잖아요. 요점은 뭡니까? i죠. 요점은 뭡니까? 마이너스 1. 요점은 뭐예요? 마이너스 i. 이렇게 해서 1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로 이루어진 것이 U4다. 그러면 U5는 뭐냐? U5는 뭐라 그랬습니까? 5등분 하죠. 5등분해가 나타내는 것이 72도니까 코사인 72도 플러스 i 사인 72도. 이걸 내대안으로 표시하면 코사인 항상 5등분 2파이를, 그죠? 360도를 플러스 i의 사인 5분의 2파이. 여기에 앉아 5등분 했을 때 요점 하나. 그 다음에 그것을 2배 했는 요점 하나. 2배. 그 다음에는 여기에 요점 하나 있으면 이게 G1이면 G2는 2배. 코사인 5분의 4파이. 뭐 이런 식으로 플러스 i의 사인 5분의 4파이. 이런 식으로 요점을 구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연산 곱하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평각의 더하기와 절대각 곱하기 앞에서 했던 겁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것의 형태는 항상 순환군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요게 나타. 자, 비교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한번 비교했던 겁니다, 이거. 자, 그래서 부분군은 이렇게 나오고 그것의 부분군 찾아보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나온다. 부분군의 원소의 개수는 항상 원래군의 원군의 원소 개수의 약수다. 꼭 기억하세요. 항상 부분군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 군의 원소의 개수가 10개라면은 그것의 부분군의 원소의 개수는 10의 약수인 10, 5, 2, 1 이거만큼의 원소를 가진 부분군만 존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10의 약수가 아닌 6개의 원소를 가진 부분군이 있느냐? 안 됩니다. 그거에 대한 이유는 다음번에 나그랑제 할 때에 또 나오게 되니까 우선은 여러분 알아놓으세요. 부분군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 군의 원소 개수의 약수여만 한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